저는 30년간 식생활과 암 예방을 연구해온 이서준 박사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마늘만 먹으면 암이 사라진다. 하루 한 쪽이면 항암 완치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 정말 많이 보시죠. 심지어 마늘즙 한 병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광고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과장된 광고입니다. 그 속엔 진짜 핵심이 빠져 있어요. 마늘은 분명히 강력한 항암 가능성을 가진 식품입니다. 저도 30년간 연구하면서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통마늘을 구워 먹는다고 해서 암세포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먹으면 속만 쓰리고 효과는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마늘을 먹고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통째로 삼키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가공된 마늘즙만 드시거나요. 이렇게 먹으면 마늘의 진짜 힘을 절반도 못 느끼십니다. 오늘 저는 마늘의 진짜 항암 메커니즘과 함께 먹으면 암 발생률을 확 떨어뜨리는 식품 한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제 연구소를 거쳐간 분들이 경험한 변화들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저희 연구소에 상담을 오신 72세 정미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0년째 대장 건강이 걱정이셨어요. 건강식품 광고를 믿고 마늘즙을 하루에 3포씩 드셨는데 속이 쓰리고 오히려 더 피곤해졌다고 하셨죠. 돈도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들어가고요. 처음 만났을 때 정미자님은 정말 지쳐 보이셨어요. 건강해지려고 애쓰는데 몸은 더 안 좋아지니까 무기력해지신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박사님, 마늘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안 맞는 건가요? 제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혹시 생으로 다진 마늘을 식사에 섞어 드시냐고요. 정미자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마늘즙이 편해서 그것만 드셨대요. 마늘을 직접 다지는 게 번거롭고 냄새도 나니까 액상으로 된 제품이 편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날 저는 직접 생마늘을 차근차근 다져서 나물과 무침에 섞어 먹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강조했어요. 마늘을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 중에 그대로 두라고요.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10일 후에 다시 만났는데 정미자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속이 편안해지고 얼굴빛이 환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하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요. 생마늘이 이렇게 다르냐고 물으시는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제 30년 연구의 이유를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마늘의 항암 원리와 궁합 식품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암 예방과 직접 연결되는 마늘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리신은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해요.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암세포한테 자폭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마늘 섭취군에서 대장암 위험이 30%에서 7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세요? 단순히 마늘을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 암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68세 김영수님은
매일 점심에 다진 마늘 한 작은술을 섭취하면서 장내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3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의사 선생님도 뭘 먹었냐고 물어보셨대요. 김영수님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마늘을 자른 뒤 10분 이상 공기 중에 두었다가 반찬에 섞어 드신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10분이 정말 중요해요. 마늘을 자르면 알리신이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생마늘을 자른 뒤 10분 이상 공기 중에 두면 알리신이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그 후에 섭취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마늘을 자르자마자 바로 조리하시는데 그러면 알리신의 힘을 제대로 못 느끼십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시고 혈소판이 낮으신 분들은 생마늘 섭취를 중단하셔야 해요. 마늘이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치료 중이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마늘을 통째로 드시나요? 아니면 다져서 드시나요? 암은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게 바로 암이 무섭게 자라는 이유예요.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암세포가 혈관을 뻗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마늘 속 유황화 합물이 이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합니다. 국립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유황화 합물이 암 성장 억제와 혈관 신생 차단에 직접 관여한다고 해요. 암세포가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는 자연스럽게 굶어 죽게 됩니다. 74세 이선희님은 마늘과 양파 샐러드를 꾸준히 먹은 후 정기검진에서 위점막 염증이 줄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이분은 매일 저녁 양파 반 개와 마늘 2쪽을 함께 무쳐서 드셨대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망설이셨는데 효과를 보고 나니까 이제는 하루도 안 빠뜨리신대요. 양파와 마늘을 함께 볶거나 무쳐 드시면 두 식품의 유기황화 합물이 상승작용을 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셋이나 넷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다만 지나친 열조리는 항산화 성분을 파괴하니까 살짝만 익혀야 해요. 너무 오래 볶거나 구우면 유익한 성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중불에서 5분 정도만 살짝 익히세요. 마늘과 양파 함께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마늘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NK세포와 T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 방어력을 높여주죠. NK세포는 암세포를 찾아서 공격하는 특수부대 같은 존재예요. 마늘이 이 특수부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알리신이 체내 면역세포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단순히 세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활동력도 높아진다고 해요. 더 강하고 활발한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76세 박노인님은 아침마다 생다진 마늘을 곁들인 미역국으로 감기 없이 한 해를 보냈어요. 이분은 겨울철에도 코 한 번 안 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은 다들 감기에 걸렸는데 혼자만 멀쩡하시니까 비법을 물어보셨대요. 박노인님의 비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번 반 티스푼의 생다진 마늘을 나물이나 국, 무침에 넣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양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빈속에 생마늘을 섭취하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꼭 식사와 함께 드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생마늘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면역력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마늘에는 폴리페놀과 셀레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우리 몸속에서 녹이 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늙게 만들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국제영양학회는 마늘 섭취군에서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건 우리 몸이 젊어진다는 뜻이에요. 세포가 건강해지고 노화가 늦춰지는 거죠. 70세 김정희님은 하루 한 번 마늘과 브로콜리 나물을 섭취하면서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해요. 이분은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녁까지 활력이 넘친대요. 손주들 돌보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브로콜리와 마늘을 함께 조리해 보세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마늘의 알리신이 함께 작용합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다진 마늘을 넣고 무치면 정말 맛있어요. 참기름 조금만 넣으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다만 조리 후 오랫동안 보관하면 산화가 일어나요. 만든 당일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냉장고에 며칠씩 두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여러분의 냉장고 속 마늘 언제 갈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양파와 마늘의 조합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암 억제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푸에르토리코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과 양파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67%나 낮았어요. 67%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거의 3분의 2가 줄어든 거예요. 65세 이혜숙님은 매일 저녁 양파와 마늘 볶음을 섭취한 뒤 혈중 염증 수치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이분은 3개월 만에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냐는 소리를 들었대요. 검사 결과가 너무 좋아져서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대요. 이혜숙님은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저녁 양파 1개와 마늘 서너 쪽을 함께 볶아서 드신 거예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에 살짝 볶아서 간장 조금만 넣으면 끝입니다. 양파를 반쯤 익히고 마늘을 함께 넣어 살짝 볶아주세요. 기름은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양파가 투명해질 정도로만 익히면 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다만 기름을 너무 많이 쓰면 유익한 성분이 산화됩니다. 적당히 쓰세요. 기름이 많으면 칼로리도 높아지고 소화에도 부담이 돼요. 오늘 저녁 반찬에 양파와 마늘을 함께 넣어 볼까요? 이렇게 마늘의 작용 원리를 보면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세포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자연 방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늘 한쪽에 이렇게 강력한 힘이 숨어 있는 거죠. 이제 이 효과를 더 키우는 방법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으깬 뒤 10분 정도 두면 알리신이 최대치로 생성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마늘을 자르자마자 바로 조리하시는데 그러면 알리신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요. 마늘을 자르거나 다지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즉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생마늘을 다진 후 도마 위에 그대로 10분 정도 놔두세요. 그 후에 나물이나 무침에 넣고 드시면 됩니다. 급하게 바로 조리하면 효과가 반도 안 돼요. 10분이 아까우시면 마늘을 먼저 다지고 다른 재료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딱 맞습니다. 마늘 자르고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강황의 커큐민은 마늘과 함께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강황은 노란색 가루인데요. 카레에 많이 들어있죠. 인도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황과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카레나 강황밥에 다진 마늘을 첨가해 보세요. 이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강황의 노란색과 마늘의 알싸한 맛이 어우러지면 풍미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강황 카레를 드시면 좋아요. 다만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 조리하면 알리신이 파괴됩니다. 중불에서 살짝만 익혀주세요. 강한 불로 볶으면 마늘이 타버리고 쓴맛이 나요. 중불이나 약불로 천천히 익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에 강황가루 있으신가요? 녹차 속 카테킨이 마늘의 활성산소 억제력을 높여줍니다. 식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마늘의 흡수를 도와주세요. 이게 소화에도 좋고 마늘 냄새도 잡아줘요. 녹차를 마시면 입안이 개운해지잖아요. 녹차의 떫은 맛 성분인 카테킨이 마늘의 유황화 합물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과 녹차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건강이 더 좋았다고 해요. 다만 공복에 진한 녹차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꼭 식사 후에 드세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녹차를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연한 녹차를 따뜻하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녹차와 마늘 함께 해보셨나요? 생마늘은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익힌 마늘도 괜찮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익혀 드시는 게 나아요. 생마늘이 너무 자극적이라면 구워서 드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120도 이하에서 살짝 구워서 향과 영양을 지키세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마늘이 노릇노릇해지고 부드러워지면 딱 좋습니다. 구운 마늘은 달콤하고 고소해서 생마늘보다 먹기 편해요. 다만 타면 알리신이 완전히 소실되니까 주의하세요. 검게 타버린 마늘은 영양소가 거의 없어요. 은은한 갈색 정도로만 구우세요. 구운 마늘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마늘은 하루 약 3g, 즉 생마늘 한쪽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이게 딱 맞는 양이에요. 과하지 않게 매일 꾸준히 섭취하시면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려고 마늘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세요. 그러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되고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과량 섭취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매일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게 효과적이에요. 혹시 마늘 너무 많이 드시진 않으신가요? 마늘을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냉장고보다는 상온 보관이 나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기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망에 넣어서 걸어두시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한 달 정도는 문제없이 보관됩니다. 햇마늘은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보관하세요. 껍질이 마늘을 보호해줍니다. 마늘 섭취 후 냄새가 걱정되시면 우유나 사과를 드세요. 단백질과 폴리페놀이 냄새 성분을 중화시켜줍니다. 특히 사과 한 조각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할 때 사과를 씹어보세요. 우유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입안의 마늘 냄새가 많이 사라져요. 우유 속 단백질이 마늘의 유황화 합물을 감싸주거든요. 외출 전에 마늘을 먹었다면 우유나 사과를 꼭 챙기세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마늘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마늘이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늘을 먹을 때는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두부나 달걀, 생선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단백질이 마늘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저녁 식사에 마늘 무침과 두부찌개 어떠세요? 매일 같은 방법으로 먹으면 지루하니까 다양하게 변화를 주세요. 오늘은 나물에, 내일은 국에, 모레는 볶음에 넣어보세요. 즐겁게 먹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건강식품도 맛있게 먹어야 계속 먹게 됩니다. 마늘장아찌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장에 절인 마늘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매일 한두 쪽씩 먹기 편해요. 다만 짜지 않게 만드셔야 해요. 너무 짜면 나트륨 섭취가 과해집니다. 흑마늘도 좋은 선택입니다. 흑마늘은 생마늘을 숙성시킨 거예요. 생마늘보다 자극이 적고 달콤해서 먹기 편합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니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마늘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에요. 통째로 삼키는 마늘보다 다지고 기다려서 섭취하는 마늘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을 본 보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우리 건강을 속이고 올바른 실천은 세포 하나하나를 살립니다. 마늘즙만 먹으면 된다. 통마늘을 구워 먹으면 암이 사라진다. 이런 광고에 속지 마세요. 진짜 효과는 생마늘을 다져서 10분 기다린 후 양파와 함께 먹을 때 나타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늘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속만 쓰리고 효과는 전혀 없어요. 심하면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돈만 버리고 건강은 나아지지 않는 거죠. 건강식품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면서 정작 효과는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암 발생률이 30%에서 70%까지 낮아집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염증이 줄어들어요. 피로감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같은 마늘을 먹어도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마늘을 그냥 양념이 아닌 내 몸의 방패로 대하세요. 내일 아침 식탁에 생다진 마늘 한 숟가락 올려보세요. 그 한 숟가락이 내 몸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10분 기다리는 것, 양파와 함께 먹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백 명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요. 마늘 한쪽에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세포가 달라질 겁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저녁 식사 준비하실 때 마늘 한쪽 다지고 10분 기다려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늘과 혈당의 관계, 즉 당뇨 예방과의 연결고리를 다루겠습니다. 마늘이 혈당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당뇨병 환자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혈당이 걱정이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방법으로 마늘을 드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늘 섭취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